반갑습니다. 9월 21일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비 오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목 건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2년 징역 구형에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를 향한 사냥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비명계에서는 위상이 흔들릴 것이다. 민주당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요, 개인의 한풀이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민생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랄하고 악질적인 집단이고,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 자체가 통탄할 일이죠. 검찰이 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잃을 것, 그리고 당사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434억이 두렵겠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법치국가에서 검찰이 암적인 존재다라는 발언을 하는 건 국민도 나라도 부정하는 공산당이다라는 말입니다. 검사가 암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검사 사칭을 했죠. 왜 했냐고 묻고 싶기도 합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서 대통령을 하야시킨 자들이 이쪽 자들이죠. 있는 죄를 방어권으로 여적껏 수년째 질질 끌어온 것도 이짝 자들입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 어찌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덮으면서 개딸의 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법정 구속이 답이죠. 나라를 수년째 시끄럽게 하고 분열시킨 죄, 무기징역 까미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한 일이라고는 자기 변명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변명하느라 국가를 분열시킨 아주 나쁜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20대 대선 때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이 검찰 징역 2년을 때려 맞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4개의 재판, 이것도 검찰 구형이 남아있는데 이번이 첫 검찰 구형이다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맘먹고 질러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2년 구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허위 발언을 할 당시에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대선 표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면서 수치를 갖다 붙여서 조금 더 신빙성을 높였죠.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이재명을 보지 않고 딕해가 눈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심 선고일이 10월달이 아니라 11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긴 한데요. 좌파 판사들조차 무죄를 때리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최후 진술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 맞죠?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뺏는 게 맞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명색이 대선 후보가 돼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익을 봤죠. 대장동과 본인의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김문기를 모른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고 밑에 잡것들이 모든 것을 꾸며댔던 계략이었다. 라고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고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건 이재명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금 김만배가 본인 살기가 바쁜데 바카스병 들고 다니면서 판사들을 매수하기에는 시간이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죠. 공직선거법
위반에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2027년 대선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깜빵을 가야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요, 중앙선관위에 434억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심 선고기 때문에 2차, 3차 계속 남아있는 부분. 다만 1심 선고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죠. 20일날 1심 공판에 징역 2년이 구형된 부분, 그리고 30일날에는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을 서초동 법원에서 보내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신도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곧 있을 대북 송금 사건도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땅 팔고 집 팔고 뭘 팔아서라도 변호사비를 댈 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건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검찰은요, 이날 구형에 앞서서 파워포인트 PPT라고 하죠. 화면에 띄워서 조목조목 공소 사실을 짚어가면서 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이 이재명의 거짓 발언이다, 허위 발언이다 라는 것을 띄워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있었던 사진들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재명이 조작이 됐다, 사진 조작까지 했다라고 하지만 조작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죠. 그리고 이 고 김문기 처장의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했던 부분이 또 다행히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법정에서 재생이 되면서 조금 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영상이 종료되자마자 이재명이 눈을 질끈 감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본인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한 사이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이 있을 때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이재명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관련성을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유명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 가사를 화면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제가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라는 노랫말이죠. 그러면서 이 가사를 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같다, 당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른다고 거짓말한 게 명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에서 용도 변경 4단계 그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형 악재인 대장동 의혹에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린 백현동 의혹까지 더해지면 코너에 몰릴 상황이었다. 마치 부모에게 잘못 걸린 아이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고 그 제3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나온 1심 공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2년도 모자라다, 20년이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년 가까이 끌어온 것, 그래도 다행히 2년이라도 징역이 구형된 부분에 대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에 투쟁, 단식 투쟁도 했고 뭐 흉기 피습도 했고 재판장 사직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2년을 끌고 온 부분, 더 이상은 이렇게 재판 지연을 할 수 없을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좀 막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출근하면서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저는 이때 조금 뜨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개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반란을 일으켜 주십사 하는 거였는데 의외로 서초동 법원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 보통 모였던 한 400명 정도 가량의 개딸들이 100명대로 확 줄었고요. 그들도 힘이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개딸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응집력을 높이려고 꽤나 힘을 쓰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 겨냥한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구형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 형사 재판이었다. 통상적인 구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재명이라서 특별할 것 없다.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한 내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동우 원내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펼쳐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대변인도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순리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좀 해석해 보면 되는데요.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이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는 게 지금 현재 선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데 그 언론이 왜곡된 편파 방송을 하면서 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선거의 결과까지도 변형됨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이재명의 이런 선거법 위반을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론되기도 하고요. 사전투표제의 희한하리만큼 민주당이 가지는 비율 등등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영의 길로 가고 있는 보수는 언제나 항상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은요. 국민의 집단지성 발휘가 따라와 주는 겁니다. 김영렬TV였습니다.